희귀난치성 질환. 처음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드문 병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자신에게도 이미 시작되고 있을 수 있는 병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옵니다. 손가락이 아침마다 잘 펴지지 않는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고 피로가 쉬이 가시지 않는 날이 많아집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노화로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한 질병의 씨앗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인구의 0.05% 미만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치로 보면 드문 질환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5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이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드문 병이 아니라 드문 이름을 가진 병일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희귀난치성 질환은 7,000종이 넘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아직 뚜렷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환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진단이 내려지기까지 평균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병은 서서히 진행되고 몸은 점점 기능을 잃어갑니다. 한 시니어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평범한 주부였던 김정숙 씨, 나이 68. 3년 전부터 이유 없이 근육이 약해지고 밥숟가락 하나 들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했지만 병원마다 다른 진단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5년 만에야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희귀자가면역 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작은 이상함을 조금만 더 일찍 들여다봤더라면 지금은 좀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희귀 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진단의 지연입니다. 초기 증상이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통증, 피로, 어지럼, 근육통.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증상이기에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를 놓치는 순간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게 몸 안에서 자라납니다. 게다가 의료 현장에서도 희귀 질환은 여전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의사마다 진단 기준이 다르고 경험이 부족하면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됩니다. 병명이 바뀌고 처방이 달라지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몸의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해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병명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명은 몸의 상태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름일 뿐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병명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곧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은 우리 안의 작은 균형이 잠시 흔들린 신호일 뿐입니다. 그 균형을 다시 세우기 위해 치료하고 관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조기 발견만 된다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증상을 완화하며 충분히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자가면역계나 신경계 질환은 면역억제 치료나 물리요법, 꾸준한 생활관리로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손이 굳어 펴지지 않거나 걸을 때 다리가 힘없이 떨린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 약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늘 스스로의 변화를 알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듣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단순히 몸의 병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신호입니다. 내 몸이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어느 순간 그 방향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일찍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예방의 시작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희귀질환 환자 10명 중 6명은 처음에 잘못된 병명으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단이 늦어질수록 회복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기에 발견된 환자 중 약 40%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병의 진행을 멈추거나 늦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 검사나 면역 패널 검사 같은 정밀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이나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는 일반 내과보다 희귀질환 전문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남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병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언제든지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변하고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싸웁니다.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질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병보다 자신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치료법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증상을 관리하며 수십 년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병보다 무서운 것은 모르는 것이라고. 이해받지 못했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정보와 공감이 그들을 지탱합니다.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희귀 질환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관리 체계가 생기고 지원센터와 상담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식 변화입니다. 나에게,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이 혹시 요즘 몸 어딘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의사는 환자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느낀 작은 변화가 병을 발견하는 유일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불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받지 못했던 병, 치료가 조금 어려운 병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 그리고 올바른 정보는 이 병을 통제 가능한 상태로 바꿉니다. 건강은 언제나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는 늦기 전에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조금 다르다, 한 번쯤 들여다봐 달라.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살리려는 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에서도 희귀 질환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